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 19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죠. 물론 나스닥도 올랐는데 이 상승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스닥이 0.7% 올랐고 러셀 지수는 1.85% 올랐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하여튼 러셀 지수가 훨씬 많이 오른 걸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어젯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젯밤에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 물가 지표였죠. 물론 뭐 22 통화정책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 바뀌고, 사실 미국 물가 지표가 중요했습니다. 코어 CPI 3.1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1이었는데 3.1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에 부합했으니까 일단 괜찮다 이겁니다. 3.1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인플레가 3%대죠. 낮은 숫자는 아닌데, 근데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걸 고려해 봤을 때 3%, 3.1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시장이 높을 걸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금리나 기대감을 강화하는 호재로서 지금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 없다. 물론 하나가 살짝 예상치를 넘어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이미 예상하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강화한다. 이 정도 물가면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물가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긴 했는데 이번 주에, 근데 또 예상외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죠. 얘가 좀 안 좋게 나온 것이 사실 어젯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실질적으로 더 강화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이 23만 5천이었는데 26만 3천 나왔죠.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거니까 고용시장이 불안해졌다. 고용이 불안하다. 금리를 빨리 내려야 돼. 조속히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서 이런 건 이제 금리나 기대감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물가는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이거 보니까 고용이 큰일 났다. 빨리 금리 인하 해야 된다. 뭐 요런 근거로 어쨌든 고용 지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12월달. 올해 FOMC 회의가 지금 3번 남았는데 3번 다 25bp씩 금리 인하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가 높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50bp 인하, 이번에 9월 17일에 50bp 인하 기대감도 7.3%나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페드와치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러셀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다. 실질적으로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제 저녁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란 재료를 너무 오랫동안 써먹다 보니까,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오랫동안 오르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이제 나스닥에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하도 많이 급등을 했었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반도체가 살짝 조정받는 틈에 공교롭게도 고용지표와 저 물가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러셀 지수를 다시 급등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하여튼 나스닥에 있는 대장들과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은 천천히 장기적으로 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모습이죠. 순환매, 나스닥 대장들과 러셀 지수가 순환매를 이루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이번 주에 많이 오르긴 했었죠. 브로드컴하고 또 그리고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 반도체가 많이 올랐었고, 얘네가 올라가는 사이에 러셀 지수는 살짝 좀 움직임이 둔화가 됐었고, 이 브로드컴과 뭐 오라클, 나스닥, 반도체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니까 이 틈을 타서 러셀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요런 흐름입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차례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지, 지금 하락하는 거는 아직 옵션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지나치게 좀 낙관적인 그런 거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악재는 반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분명 악재는 있긴 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용이 뭐 둔화가 되고, 또 그리고 뭐 물가가 뭐 조금씩 부담스러운 수치이고, 또 그리고 뭐 요즘은 쏙 들어갔습니다만은 뭐 AI 고평가론이라든가 뭐 사실 이런 악재들이 지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되고 있을 뿐이죠. 지금 이런 악재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악재들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런 악재들이 말도 안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고용지표 둔화로 인한 미국 경제 둔화 우려, 뭐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기업의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물가 지표 이대로 간다면은 물가가 높아져 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 이거 어젯밤 CPI 3.1 사실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상했던 수치이기 때문에 충격이 없어서 그렇지 낮은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잔잔한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점들이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AI 고평가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 적 있었죠. S&P 지수에서 빅테크 7종목 메가 7 종목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35%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얘네가 너무 비중이 높아갖고 얘네의 비중이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이 기간에 한 2달가량 기간 조정을 거치기도 했었죠. 이 시기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에 브로드컴하고 오라클하고 급등하면서 다시 이런 친구들이 또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급등 중이고. 그렇다면 다시 낮아졌던 이런 비중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35%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높아졌던 건 일단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없긴 하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세 번째 못 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 이거 분명히 어떤 시장의 약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약점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근데 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없는 건 아니죠. 이게 있긴 있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될 뿐이지.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반영될 거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금리나 기대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해먹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금리나 기대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먹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친구들이 선반영됐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9월 17일 이후에는 좀 시장이 좀 부진할 수 있겠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되면 이제 이런 잠재적인 악재들이 조금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9월 17일 날 가봐야 됩니다. FOMC 회의 가봐야 돼요. FOMC 회의 이후에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강한 매도를 하느냐 마느냐를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봤을 때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생각은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잔치 중이죠. 잔치를 즐기면 돼요. 언제까지? 최소한 FOMC 회의까지는 이 시장의 잔치를 일단 즐기면 되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잠깐 좀 달력을 보자면은 이제 이번 주는 중요한 이슈들 다 끝났고, 어젯밤 물가지표 발표되면서 중요한 거 다 끝났고, 이번 주는 다음 주 17일이 FOMC 회의죠, 그죠? 요거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하는 이벤트니까 중요하고, 그게 이제 17일 날 밤에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18일 날 한국 증시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9월 19일 날은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일 겁니다. 아마도 보통 세 번째 주 금요일이니까 9월 19일 금요일. 그러니까 어쨌든 9월 17일 혹은 아니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 9월 19일 금요일 정도까지는 이 시장이 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끝난 그 다음에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주, 이 네 번째 주나 아니면 다섯 번째 주,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걸 경계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9월달이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가장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던 한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을 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린 그걸 잊고 있긴 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너무 긍정적으로 돌아서가지고 지금은 이제 9월 약세론 이런 게 싹 들어간 상황이긴 한데, 9월은 아직 절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좀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참고로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평상시 보여드리던 그 데이터와는 약간 좀 다른 거긴 한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S&P 500 지수에서
시가총액 큰 5개 기업들의 비중을 나타낸 거죠. 제가 35%라고 했던 그거는 이제 7개 종목이 35%온 거고 5개 종목으로 줄이면 그 비중이 좀 줄어드나 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20 몇 프로 후반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이 합쳐갖고 가장 뭐 큰 5개 종목인데 얘네가 뭐 20 몇 프로 가까이 된다. 근데 근데 20 몇 프로라는 비중을 넘어선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S&P 역사적으로 너무나 쏠림이 진짜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 숫자를 넘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런 것들이 좀 주식시장의 어떤 조정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비중이 턱끝까지 차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막상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어떻겠냐. 그때 이후에는 좀 주의하자.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비중이 너무나 높았을 때는 이제 주로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어쨌든 다 같이 금리나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려가고 다 같이 강하게 올랐죠. 그죠? 실질적인 상승률 자체는 어젯밤 나스닥이 약했습니다. 0.7%, 러셀은 1.8%인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나스닥이 훨씬 더 좋긴 하죠. 나스닥은 뭐예요? 여기 중요한 저항을 어젯밤에 돌파한착했습니다. 비록 0.7% 올랐을지 몰라도, 러셀 지수보다 적게 올랐을지 몰라도 사실상 이제 신고가 랠리의 재시작,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밤 이 자리 저항을 진짜 돌파한착했는지 한 번쯤 검증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그죠? FOMC 기대감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가 붕괴될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레벨업 신고가 랠리가 시작되었다. 뭐 사실상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하면서 또 레벨업이 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에 확인 정도는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P 지수 이런 것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S&P 지수도 뭐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러셀 지수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 뭐 1점 몇 프로, 2% 가까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러셀 지수는 역사적인 저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고,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어제 뭐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친구들이 이제 조금 어젯밤 조정이 나왔죠. 하룻밤에 35%가 올랐는데 대형주가 뭐 이 정도 하락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조정이 좀 나타나면서 어젯밤 나스닥이 조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긴 했으나 이게 심각한 하락은 아닙니다. 그죠? 누가 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젯밤에 좀 흐름이 약했죠. 엔비디아는 지금 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기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못 넘으면 결과적으로 혼조한 이런 구간이죠. 뭐 그죠? 이걸 넘어가면 다시 엔비디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가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아직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은 뭐 계속해서 안정적입니다. 그죠? 잘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빠져가고 있다. 조금은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다. 여기서 뭐 혹시나 뭐 조금 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한다 해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동성의 상황에서는 가벼운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지수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반도체 지수는 뭐 어젯밤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 보니 이거 돌파한착 한 거 사실이지 않겠느냐, 신뢰도가 높다, 레벨업 했다, 신고가 랠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잘 올라가고 있고, 저거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도 어젯밤 흐름 보시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을 해버렸고, 오늘 돌파한착을 검증하는 날입니다. 근데 아마 안착을 하겠죠. 뭐 그죠? 지금 반도체 워낙 분위기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아무튼 이 신고가 랠리는 아닌데, 얘는 어쨌든 레벨업을 했고 당분간 상승 목표치가 크게 열려 있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은 뭐 금리나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건 반도체의 역할이 큽니다. 그죠? 반도체 역할, 말씀드렸죠? 브로드컴하고 오라클 실적이 지금 반도체를 통째로 들썩하게 해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뭐 강하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 하고 30년물 채권입니다.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을 그 고용지표 덕에 제 생각엔 돌파 한창한 것 같아요. 물가지표 CPI, 코어 CPI 3.1은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정당화하는 재료는 아닌 것 같고, 이 고용이 둔화가 된다라는 것이 이 채권 강세의 주요 원인인 것 같아요. 물론 금리 고용이 약하니까 금리 인하한다. 결과적으로 그거죠. 그래서 채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보시면은 이 몇 년간의 하락 추세예요. 그죠? 계속 말씀드리면 몇 년간의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 한착을 했어요. 돌파 한착을 했으니까 이제 채권에 관한 관점은 일단 좀 좋은 쪽으로 좀 바꾸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거를 막 채권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9월 FOMC를 앞두고 너무 급격하게 이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이 좀 과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FOMC 회의 끝나고 또 뭐 뭔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래서 채권이 다시 좀 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눌림시 매수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일단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큰 추세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이런 신호를 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채권이 당장 급격하게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오면 주식시장에 문제가 될 텐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서야 몇 년간의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바닥을 확인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장 채권이 막 대폭등을 하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서야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눌림시 매수 중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 채권이 그렇게 됐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거 보시면 어젯밤에 그죠, 고용이 약했다, 그죠, 미국 경제 둔화된다, 뭐 고용이 약하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달러 약세, 그죠, 유로화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는 약세로 유로화는 강세로 방향성은 가긴 가는데 탄력이 문제다. 어쨌든 달러가 약하긴 한데 위쪽으로 달러가 계속 심각하게 약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각종 원자재들도 다 같이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OMC 회의 앞두고 금리 인하하면 모든 게 좋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지금 모든 뭐 위험자산 하여튼 좋다 이겁니다. 채권이고 주식이고 뭐든 간에 좋다 이런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이게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끝을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특히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은 코스피가 분명히 강한 구간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어쨌든 근데 이 단기 슈팅의 그런 좀 냄새 같은 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뭔가 지금 주식을 이걸 보고 추격을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그죠, FOMC 회의 이후에 좀 힘이 빠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힘이 빠져서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코스피 같은 거 눌림시 매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좀 힘을 썼죠. 코스닥이 보시다시피 좀 재밌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그 고점과 고점을 1년, 2년, 3년, 그죠? 빨간색 선 하나가 1년이잖아요. 그죠? 여기 1년, 여기 1년. 빨간색 선을 연결한 고점과 고점 연결한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일 것 같긴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극복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 돌파 한착 했으니까 얘도 이제 지난 하락을 극복하긴 했는데 극복했다고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고 이제 위쪽에 저항들이 있죠. 이제 이 코스닥은 평생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 상승의 목표치가 좀 제한되긴 합니다. 당장 여기 이런 자리, 그죠? 당장 이런 자리들이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힘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 했으니까 이거 진짜 빨간색 선을 진짜 돌파 한착 했는지 확인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방향성은 위쪽으로 가는 것 같다. 얘도 이 빨간색 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아래쪽으로 처지는 게 아니고 올라갈 생각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근데 이 코스닥은
그 코스피에 힘이 빠져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언제 힘이 빠지느냐 알 수가 없죠. 반도체가 힘이 빠지면 힘이 빠지겠죠. 코스닥 아니죠. 코스피 힘이 빠지는 건 대형 반도체가 힘이 빠지면 코스피에 힘이 빠지겠죠. 그죠? 대형 반도체에 힘이 빠져야 아마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좀 뭔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코스닥도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까지도 코스피 지수가 움직였다는 건 이렇게 하이닉스가 7% 오르고 삼성전자가 2% 넘게 오르고 3% 가까이 오르고 대형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그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쯤에서 좀 드는 생각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대형 반도체의 움직임이 좀 지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엄청나게 큰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힘이 빠지면은 이 친구들이 힘이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뭐 중소형 반도체 뭐 이런 약간 개별 종목에 눈을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형 반도체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 이 와중에 조금 좀 소외됐던 뭐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있겠죠. 지금도 반도체가 올랐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다라고 해서 그 모든 반도체가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좀 못 오른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뭐 혹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런 반도체 친구들 그런 친구들 못 오른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번에 좀 뭐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뭐 반도체 종목들이 뭐 그런 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까지 좀 자빠진다 그러면 그때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사면은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아무튼 이 계속 반도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래저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신고가 랠리를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썼고 한국 반도체도 지금 흐름이 뭐 물론 이제 상승 목표치가 상승 목표치 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한국 반도체도 지금 그 레벨업을 해서 지금 신나게 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그 한 번에 막 분위기가 꺾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반도체가 좀 좋을 거다. 계속해서 어쨌든 대장은 반도체가 되나 보다. 한국에서도 반도체가 되나 보다. 반도체가 계속 대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71,400원, 500원 여기를 돌파 한착을 해가지고 상승 목표치가 좀 열렸어요. 한 8만 원대까지 이제 목표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갈 수 있다. 당분간 반도체가 좀 긍정적이긴 하다. 어쨌든 다만 근데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대형 반도체가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 대형 반도체들이 조금 좀 힘이 빠지거나 뭐 요럴 때가 되면은 이제 소형 반도체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이제 안 움직이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도 그죠? 바닥을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삼성 SDI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일단 바닥은 확인했습니다. 바닥은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이 바닥 확인하는 거는 중장기적인 바닥 확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자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이 반도체가 힘이 빠져야 이런 종목들로도 조금 돈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반도체마저도 2차 전지들마저도 지금 바닥을 잡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지금 뭐 안 움직이는 게 없긴 합니다. 오늘 뭐 바이오도 강하고 뭐도 강하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잔치를 좀 즐기긴 즐기되 좀 제한적으로 즐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FOMC 회의까지 한 3거래일 한국 증시 기준으로 따지면 한 4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즐겨보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뭐 다른 나라 증시들 뭐 좀만 볼까요? 하여튼 요즘에 계속해서 유럽이 좀 약합니다. 유럽이 계속해서 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약해요. 유럽 빼고는 다 강합니다. 그게 뭐 특징이죠, 뭐 그죠? 일본 증시는 어제 급등한,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그냥 뭐 올라가고 있고 이 특별히 문제 있는 거 없죠. 일본, 뭐 중국도 굉장히 뭐 강합니다. 중국도 여기 위쪽이 무거운 저항이라 갖고 좀 잘 못 올라서 그렇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그렇지 좋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으로 다들 뽕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뭐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